하늘에서 내려온 지배자 폴리틱. 일화 시리아 난민들의 고통에 대응하는 마렉. 장면 1. 시리아 난민들의 고통. 한낮에 태양이 뜨거운 사막 지평선 위로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시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부서진 집들과 폭탄 파편들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IS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전쟁터로 변해 도망갈 길조차 없었다. 한 어린 소년이 무너진 건물 옆에서 홀로 앉아 울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사라졌고 그를 데려갈 사람도 없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는 그저 또 하나의 숫자에 불과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주변의 황폐한 마을과 어우러져 한층 더 공허하게 들려왔다. 그때 검은 SUV가 마을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폴란드 국적의 정치 컨설턴트 마렉이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선글라스에 AI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의 팀, 폴리틱 B팀은 이미 긴급 구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마렉은 구호 활동을 살피며 상황을 파악했다. AI 시스템이 제시한 정보는 분명했다. 물과 식량을 분배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임시방편으로 난민들을 돕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시야에는 더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측이 떠올랐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마렉은 속으로 생각했다. AI는 시리아 내전과 IS의 확장이 계속되면서 난민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결단을 내렸다. 정치적 개입이 절실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튀르키예에 있었다. 튀르키예의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결정한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 마렉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다가가 명령했다. 우린 이제 구호 활동을 넘어선다. 튀르키예로 간다. 장면 2.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이스탄불 외곽의 비밀 회의실. 마렉은 폴리틱 B팀과 함께 대선 후보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벽면에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현재 국민들의 60%가 IS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렉은 AI 데이터를 확인하며 차분히 말했다. IS와의 전쟁 반대 60%. 하지만 이 수치가 전부가 아니었다. 마렉은 AI에게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AI 반대하는 60%의 여론을 좀 더 깊이 분석해봐. AI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했고 새로운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60% 중 4분의 3인 45%는 IS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의 절반인 30%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렉은 미소를 지었다. 국민들은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군.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야.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여론전을 잘 준비한다면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폴리틱 B팀의 한 팀원이 물었다. 그럼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마렉은 팀원의 질문에 대답하듯이 말했다. AI 후보들 화면에 띄워봐.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튀르키예 대선 후보들의 프로필과 지지율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마렉은 고개를 끄덕이며 AI 디스플레이를 가리켰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카림 오잔이지만 그를 밀어선 안 된다. 카림 오잔은 국방장관 출신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마렉은 그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누구를 밀어야 합니까? 한 팀원이 물었다. 마렉은 화면에 표시된 후보들 중 타리크 무스타파를 가리켰다. 우리는 타리크 무스타파를 선택할 거다. 지지율은 낮지만 그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 무스타파는 정치적 신인이었고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았다.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또 다른 팀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마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끌어가는 거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경제 회복과 강력한 안보야. 무스타파는 IS와의 전쟁을 지지할 유일한 후보가 될 것이고 그때가 오면 여론은 무스타파 쪽으로 돌아설 거다. 장면 3. 타리크 무스타파와의 만남. 얼마 지나지 않아 마렉은 타리크 무스타파를 이스탄불 외곽의 비밀 회의실에서 만났다. 무스타파는 긴장한 표정으로 마렉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정치 신인이었지만 마렉의 조직이 개입하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스타파가 말을 꺼냈다. IS와의 전쟁을 지지하라는 거죠. 마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경제 회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IS입니다. 그 위협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스타파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IS와의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왜죠? 마렉이 물었다. 무스타파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첫째, 경제가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마렉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둘째, 서방 국가들은 튀르키예가 전면전에 나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국제적인 압박이 뒤따를 겁니다. 마렉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스타파가 마지막으로 제시할 문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쿠르드족입니다. 무스타파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쿠르드족은 IS와 싸우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자치권입니다. 만약 우리가 IS와의 전면전을 벌이면 그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결국 독립을 요구할 겁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마렉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쿠르드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재정적 지원을 독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스페인으로부터도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쿠르드족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해결될 겁니다. 무스타파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렉을 쳐다보았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마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독립 요구는 금지하는 조건으로 협상하면 됩니다. 시리아 내에서만 자치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게 될 겁니다.